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대통령 직무실의 이름이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 22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대통령실 새 이름위원회는 이렇게 5개의 최종 후보를 정해 일주일 동안 온라인에서 국민 선호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종 결과는 선호도 조사 70%와 심사위원 배점 30%를 합쳐 이달 중에 결정됩니다. 우선 국민의 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이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했다는데요. 전혀 공감이 안 갑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가칭 피플하우스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인데요.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가 아닌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는 들을 청, 국민을 생각한다는 생각사를 활용해 의미를 더했다는 겁니다. 이태원로 22는 집무실의 도로명 주소에서 따왔는데요. 영국 총리실인 다우닝가 10번지를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 모두가 가진 주소를 직무실 이름으로 사용해 국민과 소통하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는데요.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 관청, 바른누리는 바르다와 세상이라는 뜻의 누리를 결합한 순 우리말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용산 대통령실 직무실 이름은 아마도 국민의 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웨스트윙을 롤모델로 삼을 정도로 대통령 직무실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윤 대통령의 당연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름 수준이 그저 그렇습니다.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 이게 2022년도 대한민국 장명 수준인가요? 70년대 박통 때도 이거보다는 나았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뭐라든 상상 이상입니다. 피플하우스, 무슨 스테이크집 이름 같은데요. 웃음밖에는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제안 하나 할까 합니다. 교회집, 이건 어떨까요?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특수통라인으로 국정원마저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대놓고 검찰공화국의 완성을 위한 윤 대통령의 인사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국정원 기조조정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됐는데요. 대통령의 핵심 비서관급에 이어서 정부기관 주요 보직까지 또 검찰 출신인 거죠. 윤 대통령이 권력기관의 검사 출신 측근들을 또 포진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할 사람은 검사밖에 없는 걸까요? 진짜 명실상부한 검찰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장악이 완결됐다고 반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특수통 출신인 조상준 변호사를 차관급인 국정원 기조조정실장에 임명했습니다. 인사와 예산은 물론이고 수천억 원대의 특수활동비까지 관리하는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 내에서도 실세로 꼽히는 자리인데요. 여기에 검찰 내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측근 중 한 명을 또 임명 강행한 겁니다. 조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수사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냈는데요. 최근에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건데요. 검찰과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의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이어 국정원 요직에도 검찰 출신 측근이 발탁됐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권력기관 장악이 완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사실 이건 예정된 수순인 거죠. 아마도 나머지 모든 요직도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텐데요. 더 뭘 바라겠습니까? 역시 차관급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도 검사 출신인 박성근 변호사가 임명됐는데요. 보통 총리와 인연이 있는 정치인들이 기용됐던 자리여서 검사 출신은 이례적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꼽아넣기 한 거죠. 대통령실은 이들의 발탁 배경을 놓고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 출신 편중인사,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텐데요. 이런 인사를 기반으로 정치보복과 탄압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은 벌써 이미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대 음식점 12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검찰 구테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에 대한 무차별한 도륙을 시작했던 윤석열의 정치검찰들. 윤석열 검찰 공화국이 출범하자마자 다시 같은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최근 음식점과 카페 12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인카드 영수증을 확보해서 사적으로 유용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어이가 없는 이들의 작태에 헛웃음이 나옵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위조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문계기로 일관하며 몇십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법인카드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129곳이 넘는 식당을 모조리 압수수색한 건데요.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인 거죠. 경기도 성남시의 한 소갈비 전문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해 1월과 4월 경기도 기획담당관실 법인카드로 10만 5천 원과 12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을 경기도 관계자 등 4명이 논의하기 위해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건데요. 경찰은 지난달 중순 이 음식점을 찾아가 법인카드 내역과 영수증을 확보했습니다. 다 합해 22만 5천 원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음식점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김혜경 씨의 수행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청 전 총무과 직원이 비서에게 소고기와 초밥 구입 등을 지시한 식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이 지난 4월 경기도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카드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앞서 경기도는 감사 결과 수백만 원이 사적으로 쓰인 의혹이 드러났다며 경기남부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경찰은 경기도 법인카드가 김혜경 씨를 위해 쓰인 게 맞는지 확인하는 한편 김 씨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수박들이 떼거지로 몰려나와 지들 밥그릇을 챙기겠다고 아우성 중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검찰공화국 5년은 순탄할 수밖에 없는 지옥길이 될 텐데요. 그러고들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분당을 불사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수박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정말 이러다 다 죽습니다. 공천부터 출마, 그리고 유세까지. 지방선거 때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던 이들이 패배하고 나니 이제는 네 탓 내 탓을 해대며 당권을 잡기 위해 내부 총질을 해대고 있는데요. 도대체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걸까요?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있는 걸까요?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그 전날까지도 그때 법사위 때문에 한참 우리 내부가 복잡할 때인데 그 와중에도 이재명 후보 계약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되냐. 그 가까운 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전략공천 발표를 해요. 비대위에서. 이거를 박지원, 윤호중 두 분이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가 저는 왜곡됐다. 좀 쉽게 말하면 그럼 흔들려버렸다. 이재명 의원은 왜 출마를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송영길 후보가 어차피 어려운 선거였기 때문에 뭐 희생 하나 나왔다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송영길 후보의 이 얘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당이 참 어려웠다. 어차피 민주당이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다. 이 얘기, 전 정말 이거 잘못된 얘기라고 봅니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게 이렇지가 않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인물론으로 붙었다면 용산 집무실 이전 이후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송영길 출마 얘기가 나와서 민주당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기 전만 해도 대전, 세종, 충남 다 이겼어요. 5%, 10%씩. 경기도는 당연히 이겼고요. 예. 저는 이 상황을 대선 시즌2로 바꿔버리면서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뉴스 보세요. 이재명, 송영길만 나옵니다. 당이 그 결정 과정 자체가 사실은
당의 어떤 공식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공식적인 시스템은 뭡니까?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네. 그 컷오프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네.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저도 뭐 그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누군가의 영향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시 없던 일이 되고 그래 결국은 서울시장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